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이랑 저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이에요. 임대사업자 말소 물량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엘리엇이 다 세팅을 해서 그래프로 이제 도식화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중에서는 엘리엇 구독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께 뒤통수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앞모습 보이면 스캔들 생겨서 안 돼요. 자, 제목 이데일리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후 종부세 폭탄, 울지 말고 팔아버려. 네. 무슨 내용인가? 제목을 약간 패러디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기사 내용만 먼저 볼게요. 앞대리만 보자고요. 뒷 내용은 그냥 정부 비판이야, 다. 정부가 세금 뜯어먹는, 진짜 무슨, 임대사업자는 국민이 아니냐, 그러면서 욕지거리를 써놨는데, 일단 제목만 볼게요. 이데일리, 등록 임대사업자 말소 해놓곤 종부세 폭탄, 임대사업자 울상. 7.10 대책 이후 15만 명 임대사업자 강제 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배제 혜택 사라져 과세 폭탄, 전문가 규제 일변도식 세금 부과 제한해야. 여러분들, 이거 1년 전부터 예고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어떤 조건이다가 갑자기 불이익을 준 게 아니고, 그동안 혜택을 주던 거를 언제부터 혜택을 없애겠다 미리 예고를 한 다음에 그 혜택을 없앤 거예요. 그럼 무슨 손해가 갔나요? 그동안 안 낸 종부세가 얼만데, 그쵸? 그리고 이 목적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의 물량이 많이 이렇게 물량 잠김 현상이 생기니까 분양을 많이 하고 입주를 많이 해도 상당 부분이 임대사업자 수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 무주택자한테 그만큼 덜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시중에 내놔라, 팔아라, 그 의도로 맞는 거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울상이 아니죠. 울 필요가 없지. 팔면 되잖아요. 팔면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내. 내년, 내후년, 10년 후에 낼 종부세를 얼마나 절약해줘.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3배, 4배 오르지 않았나, 지금? 지금 8년 들고 있었으면 8년 전에, 최소 8년 전에는 샀을 거 아니야. 10년 전에 샀든 15년 전에 샀든. 최소 아무리, 그러니까 8년 임대사업자는 8년 동안 갖고 있다가 말소가 되면 최소한 8년, 9년 전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도강 같은 경우는요, 1억 5천이 7억, 8억이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배 터져, 지금. 그러니까 울상을 짓지 말고 팔으면 되지. 팔면 울 필요도 없고 배 따뜻하고 또 아파트값만 나중에 하락하면 기분 좋다니까. 참.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해도 또 갑자기 그랬대. 규제 일변도식이래, 이게. 아유, 참. 자, 일단 임대사업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8.2 대책 이후에 2017년 12월 달에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한 26만 명 되던 게 40만, 48만, 지금 51만 명이야. 작년 1분기, 1년 전 기준으로 51만 명이에요. 더블 이상 늘었어. 그리고 그 주택수는 79만, 98만 채에서 지금 156만 채야. 50만 채가 잠겼다고. 그러니까 50만 채를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시중에 내놔도 그 50만 채만큼 임대사업자 손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물론 또 이렇게 우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싸진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임대 물량을 공급해준 착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혜택이 너무 과도하니까 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조정. 어쨌든 이 물량이 이제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그때 입수했어요. 이게 한 1년 전에 나온 걸 거예요. 여기는 그 대신 아파트, 주택, 단독, 빌라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주택을 포함된 거예요. 서울만 볼게요. 서울만 보면 이거 발표한 때 당시에 이게 작년 8월 달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때 12만 채래요. 12만 채. 그리고 연말 되면은 14만 채래요. 그리고 올해 말이 되면 17만 8천 채래요. 내년 말이 되면 22만 1천 채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팔았을 때 얘기해요. 지금 하나도 안 판다는 조건이에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는 게. 그다음에 23년이면 24만 채예요. 자, 서울만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제가 그 당시에 강남 3구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23%가 아파트야. 대부분이 주택이에요. 주택, 빌라, 이런 거,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2억짜리 이런 거 임대사업 해갖고 전세 놓고 월세 받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중에 4분의 1도 안 돼, 아파트가. 그러면은 20%라고 칩시다. 20%. 24만 채 중에, 그러니까 올해 기준 합시다. 올해 말 기준. 올해 말 기준 4분의 1을 해봅시다. 4분의 1. 아주 적게 잡아가지고. 그럼 4로 나누면 되겠죠? 4, 5, 4, 4, 16. 4만 채. 4만 채 나오겠네. 4만 채. 자, 올해 말 기준으로 아파트가 약 4만 채예요. 서울에서만. 모든 주택은 17만 8천 채인데 내년에는 5만 채가 넘고 그 23년에는 4, 6에 6만 채, 6만 채. 6만 채가 돼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만 기준으로 하면 4만 채예요. 4만 채. 이제 요걸 갖다가 그래서 제가 연 단위로 그래프를 그린 게 이제 요거예요. 자, 요거 일단 이거는 1960년부터 우리나라의 입주랑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소팅을 한 거예요. 1960년부터 60년간 최장 데이터,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도 못 구해. 여러분들 1960년부터 입주한 아파트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월평균 내가지고 이렇게 입주한 물량, 이렇게 79년도 이때 음마아파트 입주했을 때예요. 그다음에 이때 88 올림픽 때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입주했을 때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그 밀린 물량들이 막 IMF 지나고 나서 막 그냥 입주를 했어요. IMF 때 공사 중단됐던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운 것만 요게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헬리오 고덕 입주할 때예요. 자, 요런 물량.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 비중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가 주택이었겠죠. 100%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니까 계속 단독주택 그러니까 주택 빌라 비중은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73%. 아파트는 계속 늘어가서 얼마까지 느냐면 70년에 3.9%. 진짜 적죠? 80년 돼서야 뭐 19%. 그 다음에 85년도에 26%. 90년에 들어서 35%. 그 다음에 뭐 IMF 때 정도 하면은 뭐 한 50% 되고, 제일 많았을 때가 2010년도 이때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이때가 58.9%야. 이때 이후에는 계속 정체돼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땅을 새로 지을 땅은 없고 이제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은 많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뭐 2,000채 부셔갖고 2,600채 짓고 이러잖아요. 아주 저층, 뭐 개포 같은 저층은 더블 이상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요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아파트 요거는 아파트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만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센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미분양 물량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 요거 파란색, 초록색, 임대 말소 물량 연 단위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이거. 아까처럼 23%를 계산한 거예요, 23%.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입주 물량이 엄청 적죠? 근데 지금 임대 말소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시중에 물량이 안 나와. 왜? 이 사람들은 일미 세입자가 들어있는 것, 살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직 빠지진 않잖아요. 가시적으로 빠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당장 내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있다, 2년 있다, 그때부터 이제 덤탱이 쓰게 생겼어. 근데 아파트가 정체되거나 하락하거나 그러면 이 물량들은 한꺼번에 막 쏟아질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선수들이야, 선수들. 이 바닥에서 날고 기든 그 40, 50대들의 그 10년 전, 15년 전에 사는 아파트들이란 말이야. 보통 3배, 4배, 5배까지 올라 있어. 2억에 산 게 10억 돼 있고, 5억에 산 게 25억이 돼 있어. 그 사람들은 여차하면은 1억 손해보고 판다니까? 근데 아직은 안 나와. 왜? 빠져야지 나온다니까? 임대 말소 물량은 아파트가 안 빠지면 안 나온다. 그 전에는요, 아파트가 빠져도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 팔았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안 빠지고 보합만 돼도 손해야. 왜? 안 내든 세금을 내거든. 100만 원 내든 걸 1억을 내야 된다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그 임대 말소 물량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이 시중에 나오게 하려고 정책을 그렇게 바꿨는데 왜 세금 이 도둑놈 돈 뺏어가냐, 공산당이냐 이러고 있다니까. 요걸 좀 확대할게요. 좀 확대하면은 86년부터입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아파트 상투 91년 5월달 노태우 상투, 그 다음에 2006년 말에 2007년 초에 노무현 상투 버블7, 그 다음에 지금이에요. 이때 8년 5개월 올랐고 지금 8년 7개월 올라간 거 그래요. 자, 근데 이때 입주 물량이 거의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버블7일 때요. 완전히 바닥권이야. 이때는 진짜 바닥권이야. 이때는 약간 바닥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고. 근데 지금이 올해 내년이 입주 물량이 바닥권이야. 바닥권. 여기다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다르죠.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입주하니까 아파트가 하락하더라가 아니라니까. 입주 물량 폭발할 때는요 계속 올랐어. 근데 아파트 상투는요 항상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와요. 봐요. 91년 5월달에 입주 물량 바닥일 때예요. 올림픽 선수촌 목동 아파트 입주할 때는요 아파트가 계속 폭발적으로 올랐다니까. 그때 폭발했다고. 이게 우리나라 사상 최대로 많이 입주한 때가 88 올림픽 때야. 올림픽 선수촌 목동 다 이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엘리트레파 입주할 때 이때도 잠실에 많이 폭발적으로 막 5천 세대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파크리오 막 7천, 9천, 6천 세대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프라임 날 때였고 그 고점은 2006년 11월 달이라니까. 2년 있다가 입주 물량이 폭발한 거예요. 빠지고 나서 입주 물량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화 시킨 거지. 그러니까 상투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상투치고 빠질 때 입주가 폭발하면서 폭락을 가속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상투치고 빠져봐요. 빠져서 한 1, 2년 빠졌는데 갑자기 입주 물량이 저기 둔촌 주공방 12,000세대 입주하고 또 서울 외곽에는 근교에는 3기 신도시 막 입주하고 막 난리 날 거야. 2023년도 4년도에. 이때는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거지 상투가 아니라고. 상투는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쳤더라 과거에. 이걸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음마 아파트가 상투 칠 때가 입주 물량이 없을 때라니까.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버블7 91년도 상투 치고 1번 잃어버린 20년 상투 칠 때가 입주 물량이 없을 때라니까. 주가 상투 칠 때 16년 동안 1000포인트에 묶였을 때 이 첫 번째 1000포인트인 89년 4월달 그 이유가 입주 물량이 없을 때라니까. 입주 물량은 88년도 막 이때라고요. 이때.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임대 말소 물량이 늘어나는 거 이제 보여주셨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 이렇게 역전세 났나요? 역전세. 여기 파란 게 역전세 났나이거든요. 2년 전보다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입주 물량이 폭발할 때쯤에 역전세 난난이 가속화된다고. 입주 물량이 엘리트레파 할 때 역전세 나는 거 기억하세요? 뭐 최근 들어서 심하진 않았지만 헬리오 그다음에 고덕 입주할 때 역전세 나는 거 기억하세요? 서초구랑 저기 송파구에 역전세가 났었어. 기억나요? 감정원 데이터는 역전세가 났는데 KB로는 역전세가 안 났어요. 살짝 역전세 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입주할 때 있죠? 이때도 거의 역전세가 날 뻔했어요. 이게 제로거든요. 제로. 2년 전이랑 가격이 똑같았다니까. 이게 전세 갱신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나서 몇 년 후야. 안정이 된 거야. 전세값이 안정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작년에 710 대책,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한 거는 시차를 두고 1년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당장은 우리가 통과 의뢰처럼 비용을 내야 돼. 순간적으로 전세값이 올라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할 때 짜증나죠. 차 엄청 막혀. 근데 몇 년 있다가 지하철 공사 다 끝나고 도로 포장 다 해놓으면은 엄청 잘 뚫리죠. 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 그만큼 근데 교통이 분산되는 거지. 근데 그 공사할 때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아니라 아니면 뭐 도색한다고 쳐봅시다. 도색할 때 짜증나. 막 밧줄 타고 아저씨들이 막 창문 옆에서 매달려갖고 막 칠하고 그래. 짜증나. 근데 칠하고 나면 얼마나 이뻐.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도라는 거는 처음에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서 부작용이 없을 수밖에 없어. 최소한 시켜야겠지만 준비도 좀 하고. 89년 말에 노태우 대통령 때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한번 늘렸을 때는 준비 이런 지금 계약갱신 청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쫓겨났어. 그래갖고 한 달 사이에 3개월 사이에 18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때 신문에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신문 기사 해갖고 연초에 겨울에
90년 초에. 그때는 1년마다 전세값 올렸는데 이제 2년만 더 올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내쫓고서 전세값 팍 올려서 받아버리지. 근데 지금은 71%가 재계약을 했잖아. 5% 안쪽에서 전세값 올려주고. 물론 이제 신규로는 뭐 한 20% 정도는 비싸게 들어갔지. 5억짜리를 막 7억에 들어가고 막 8억에 들어가고 막 그래. 근데 나중에 그게 역전세 난다니까. 2년이나 3년 있다가 입주 물량 들어오고 물량 많아지면 내 돈 내놔. 나 8억에 전세가 나 내놔가지고 나 똑같은 평형 나 6억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5억 살다가 8억에 들어왔는데 2년이나 4년 있다가 다시 6억으로 내려간다니까. 그게 역전세 나는 거예요. 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본 김에 자, 710 대책 기억나세요?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710 대책. 이게 710 대책이 이때예요. 여기 보세요. 요 막대기가 법인이 개인한테 매수하고 이거는 매도한 거예요. 그거를 누적시켜 보면 항상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거든요. 회사 보유 물량을 팔기 때문에. 근데 2019년부터 쫙 사들였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두 채, 세 채, 다섯 채 막 산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을 샀어. 그런데 710 대책 이후로는 이제 법인이 투기를 못하게 돼. 다주택자들 못하게 돼. 임대 말소 물량 이게 뭐랄까 이제 강제 말소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 걔한테 판 거야. 이렇게 팔았어요. 이렇게. 이게 정확히 710 대책일 딱 꼭지야. 희한해요. 710 대책 이전에는 샀었어. 710 대책 이후는 판자가 더 많았어. 물론 산 법인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누가 받아요? 2030이 받았다니까 LTI 53% 43% 늘었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2030이 LTI가 뭐예요? 론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0대가 제일 많이 늘고, 왜? 30대가 보통 이제 대리급 막 이제 차장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수익도 좀 생기고, 20대는 이제 막 취직해갖고 월급이 얼마 안 돼. 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30%밖에 안 되던 2030 매매 비중이 50%를 넘던 4050 세대보다 나중에 역전을 시켜요. 매매 비중이. 결국은 7년 전, 8년 전에 사놨던 40, 50대의 아파트들을 이제 사는 거야. 근데 3배, 2배, 3배 이렇게 올라있는 아파트들을 사는 거라니까. 싸다고. 특히 강남은 어차피 못 사요. 2030들이 영끌에서도 못 사. 30억인 거 어떻게 사. 근데 노도강은 한 8억이면 사거든. 마통하고서 대출 받고 영끌하고 하면 살 수 있어. 근데 이거 얼마에 산 거예요? 그랬더니 나 이거 2억에 샀는데 지금 한 8년 지나니까 8억 됐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8배 4배 먹고 팔 수 있어. 48에 32. 너 이거 8억에 샀지? 너 32억에 팔 수 있어. 한 8년만 여기 열심히 일하고 살아. 이거 내가 2억에 샀는데 8억이 됐거든. 그러니까 너 봐. 이거 되게 쉬워. 4배 오른 거 별로가 아니야. 딴 사람도 다 그래. 근데 너도 이거 8억에 샀지? 너도 한 8년 기다려봐. 그러면 이게 32억대 있을 거야. 여기 뭐 지하철은 멀고 산비탈이고 이러지만 출퇴근하는데 한 1시간 반 걸리고 길 막혀서 짜증나지만 강남이 조금 멀긴 멀어. 근데 기다리면 4배 올라. 4배. 그거를 모르고 영끌했다가 지금 노도강 금강구 쪽에 지금 막 1억씩 2억씩 떨어지는 거 막 뉴스에 막 나오죠. 제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계속 영상 만들어서 실거래가 보여드렸잖아요. 막 봉촌 두산 아파트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림동 뭐 푸르지 아파트 이런 거 갖고 막 1억씩 떨어지고 1억 5천 떨어지고 막 했죠? 기억나시죠? 노동강도 그렇고.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금리 올라가면 못 버틴다. 이제 그 얘기 한번 기억하시라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어차피 또 할 거니까 나중에. 그 다음에 이게 91년이랑 상투랑 똑같다는 거 지금 항상 상식해주는 거예요. 91년 5월달이랑 지금이랑 모양까지 월수까지 다 똑같다. 꺾이는 게. 그리고 엘리트 파동으로 34년 동안에 조정이 끝나고 8년 동안에 큰 조정이 온다. 그렇게 되면 90년에는 87년 저점을 깼거든요.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물가지수 환산하면. 근데 서울 아파트는, 그러니까 100개 아파트는 좀 덜 빠지고 올랐죠. 이렇게.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는 더 깼다니까. 그러면 15년 저점을 깬다는 얘기예요. 일반 아파트는. 이 8년 동안 오른 걸 깬다고. 그거를 얘기한 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 있네요. 예, 여기서 낸 보고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719페이지짜리 30명이 1년 동안 연구해서 쓴 거.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한다. 마이너스 60%다.
이 사람들이 장난으로 쓰진 않았을 거라고. 장난으로 싱크탱크 수재들이 1년 동안 연구해서 719페이지짜리를 내진 않았을 거라고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게 그 결론 부분이거든요. 719페이지짜리 그 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끝페이지 세 페이지로 5페이지로 해야 되구나. 그때 이제 요 세 번째 페이지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또 이제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오늘 잠은 자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읽어볼게요. 제가 웅변하듯이 이거 처음 했을 때 진짜 센세이션을 읽겠어요. 왜냐면 이거 막 연구해갖고 한 사람이 제가 제일 처음이었어요. 나머지 다 더 따라했어. 쇼킹 부동산, 정한진,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 저보다 며칠 늦게 했어요. 저는 잽싸게 이거 해갖고 제가 속도는 빠르잖아요. 자, 이제 웅변하듯이 읽어볼게요. 이 연사 기억나시죠?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가와 공직자들로부터 다들부터 각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 자치의회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국민들도 냉정히 선택해야 한다. 부풀 대로 부풀려진 이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여 환상을 조금이라도 더 지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코비드로 인해 모든 상황이 미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반칙을 했다면 실격되어야 하고 출발점에 다시 서게라도 해준다면 다행인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연구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에 쫓겨 적당히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봉공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이실직고할 것인지를 냉정히 선택해야만 한다. 이 연사 이제 찰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가. 그때 제가 기억나세요? 이 도자 이게 차익격 이거 공동격 보조사라고 그랬죠. 보조사. 이게 원래 이게 목적격 보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죠. 왜냐면 가격을 지켜낼 것인가. 주어는 따로 있으니까 가격의 수준을 지켜낼 것인가인데 이라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공동격 보조사는 뭐냐면요.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잘하면 지킬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지켜낸다는 얘기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 라도라는 거는 공동격 보조사.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의미가 공동으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국어 시간이네. 이거 문법 시간도 아니고. 아시겠죠? 결국 여기는 뭐냐면요. 2015년 수준의 가격은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진다고.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면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착륙이란 게 없었어요. 역사를 제가 60년 연구해보니까 연착륙은 없어요. 연은 줄로 이렇게 감아갖고 잡아당기잖아요. 연날리기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한 년이 올라간다. 야 저기 쌍년이 올라가는데 야 왠가 잡년이 다 올라간다. 근데 그 연은 연착륙이 없다니까. 다 경착륙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사 재밌었어요? 막판에 개그 조금 했네. 개그 본능. 생긴 게 개그맨 같이 생겼거든요. 별이 5개 그 아저씨. 자, 뒤통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도 수고 많았습니다. 머리 한번 쓰담쓰담 하고 음악 하나 신나는 거 하나 틀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엇 음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뭐 있죠? 구독 이런 거 다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